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오전까지 봄비가 내리고 난 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4월 중순에 때 아닌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최저기온은 5도 이하로 떨어지고 바람도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는데요. 곳곳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모닝와이드는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충청북도와 경찰의 갈등 양상으로 번졌던 자치경찰제가 조례안 문구에 대한 조정으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는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대학 교수가 유력합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가장 큰 입장차를 보였던 조례안 2조 2항을 두고 충청북도가 경찰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정할 때 도지사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문구를 미리 기간을 정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변경했습니다.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한 겁니다. 다만 충청북도는 조례안 16조 후생 복지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 사무국 직원으로 한정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향후 경찰과 함께 중앙정부를 상대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례안 2조 2항이 수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16조 역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앞으로 도의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이나마 두 기관 사이 입장차가 좁혀지면서 이제 충청북도 자치경찰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0일 조례안의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전후해 자치경찰위원회도 발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7명의 위원 추천 작업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전부 확인해야 된다. 그런 과정이 저희도 지금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4월 말까지 저희는 그 전에 일찍 좀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장으로는 지역 내 시민단체 활동을 활발히 해온 대학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북도의 자치경찰제는 다음 달 초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19 비상시국에서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방역당국이 접촉자를 추적할 때 현금 이용자는 신원 확인이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혹시라도 감염됐을 경우 이들을 통한 제2, 제3의 전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영관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밤 10시 30분쯤 택시 한 대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날 새벽 3시쯤 옆 골목에 승객을 내려준 택시가 큰 길로 빠져나옵니다. 지난달 25일 이용추점에서 나온 남자 승객들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택시기사 A씨의 야간 택시 영업 장면입니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기 전후 며칠간 영업을 계속했고 승객 중 22명은 카드가 아닌 현금을 냈습니다. 방역당국은 급히 현금 승객 확인에 나섰지만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야간에 화질이 좋지 않은 지점에서 승하차한 승객 17명은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CCTV가 골목골목 다 세워져 있다고 해도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차 시 현금을 결제하시게 되면 그분들에게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또 CCTV가 없는 소규모 음식점이나 상점,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카드 사용은 필수입니다. 이 감염이라는 게 시간차로 진짜 빨리빨리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현금 같은 경우는 진짜 답답하죠.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요. 일부에서는 택시 탑승 전 QR코드나 080 안심코를 통해 승객의 신원을 확보해 놓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여야 희비가 엇갈렸던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 내년 지방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인물들이 자천, 타천 충북지사 후보에 회자되고 있는데 새로운 인물보다는 이른바 노장들의 이름이 더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지사 후보로 거론됩니다.
지난해 말 청와대를 나온 후 잠시 휴직일을 가져오다 신채호 선생 추모제에 참석하고 이번 재보선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 활동을 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충북지사 후보로 거론돼 왔지만 현 정부의 회초리를 든 4.7 재보궐선거 결과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주자는 오재세 전 의원으로 지사 도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를 돕고 있다는 한간의 소문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한두 달 후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후보자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저는 그런 입장에서 국민들께 봉사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종배 의원을 강력히 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에 당 핵심인 정책위 의장을 맡아 중량감까지 갖췄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출마설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정책위 의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까지 지도부 역할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우택 전 국회의원의 지사 출마 가능성도 빠지지 않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일 보훈 도의원 재선거 지원 유세에 전국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속 중인 정정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텃밭이었던 청주 상당복귀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3년임으로 물러나는 이시종 지사의 뒤를 이어 도백을 노리는 정치노장들의 움직임이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충주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속적인 성학대와 폭력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주시는 해당 시설에 개선 명령을 내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학대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 2018년. 30대 지적장애인이 10대 장애아동에게 지속적인 성학대를 해왔다는 겁니다. 당시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에서 철저한 생활공간의 분리를 권고했지만 2년 뒤 생활지도교사가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피해 아동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가해장애인을 이동시키면서 또다시 성학대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여기 선생님이 관리를 거의 안 하시니까 거기 외출을 많이 했으니까. 그럼 학생들끼리만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또한 지난달에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활지도교사가 장애인의 성기 부분을 발로 가격해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는 겁니다. 장애인 인권단체는 학대 가해자를 즉각 파면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인과 이제 노조와의 어떠한 다툼 사이에서 고스란히 이제 이용 장애인들은 피해자로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처우 개선도 없이 지금 버려져 있다. 이에 대해 시설 측에서는 해당 생활지도교사를 업무 배제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생했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고 또 시설장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개선 명령과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 7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성인 장애인과 피해 아동은 분리를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종사자는 직무 정지를 시켜서 업무에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해마다 이곳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지원되는 도비와 시비는 10억 원에 이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여성 CEO가 이끄는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협회와 유통업계가 손을 잡고 특별 할인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청수에서 처음 시작된 건데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펄프 제조기업을 운영하는 이경희 씨는 22년 차 여성 기업인입니다. 연매출 70억 원의 중소기업이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회사 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국에 저희 오프라인에 있는 위탁 판매점들의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회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여성 기업들의 판매를 돕기 위한 특별 할인전이 청주 하나로마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가 전국 최초로 농협 충북유통과 손을 잡고 상생의 장을 마련한 겁니다. 생산한 제품을 바로 유통 단계 없이 저희가 팔아줌으로 인해서 기업인들에게 힘도 주고 또 서로 상생할 수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21개의 참여 기업들은 제품을 알릴 수 있어 좋고 소비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발림성도 좀 부드럽고 향도 좀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서 구입을 했어요. 용량 대비 가격 저렴하고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충북을 시작으로 여성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과 판로 확보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농협 물류마트에 우리 해운사 제품들이 충북 해운사 제품들이 전국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속 상생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26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청주점에서 진행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일 평균 600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충북의 확진자 수가 2,300명이 넘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상황이고요. 4차 유행을 걱정할 정도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신은 안전한지, 그리고 나는 언제 맞을 수 있을지, 또 백신을 맞게 되면 마스크에서 해방 가능한지 등 의문이 많은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말부터 요양시설 등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요. 지난 4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궁금한 것 함께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병원체를 인위적으로 투여하여 인체 내에서 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 나중에 동일한 병원체에 감염되었을 때 면역을 갖게 할 목적으로 개발한 면역 유발 약제 백신. 백신 접종을 통해 우리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순서가 되면 백신을 꼭 맞아주시길 바라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백신 접종.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옥천에 위치한 한 전문 노인 요양원. 오늘 65세 이상 요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1차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있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안정될 것 같아요. 백신 접종 이전에 백신 접종에 동의한 입소자를 대상으로 몸 상태를 예진하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반응에 대한 설명도 듣습니다.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예, 어르신들이 이제 이게 방송국도 항상 코로나 왜 지금 바이러스 많이 퍼주겠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방접종을 하면은 그전에 한 번씩 왜 어르신들 왜 또 잘못될 수도 있다고 왜 또 뉴스도 접해서 한번 알잖아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먼저 맞고 그 후로는 어르신들이 안정되신 것 같아요. 그냥 저희들이 이제 먼저 하니까.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 대부분 다 안정적이잖아요. 백신 예방 접종을 위해서는 사전에 접종 대상자가 자필로 작성한 접종의사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동의 과정에 질병 등의 이유로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대상자가 총 33명이었고요. 원래 이제 동의 안 하신 분이 3분이 계셨고, 이제 동의하신 분 중에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서 문진한 상태에서 좀 2분은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2분은 미접종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백신의 양과 사회적 질서 때문에 백신을 맞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대상자 또한 선별하여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2차 접종 언제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예정은 10주 후예요. 뭐 어떻게 따로 준비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팀을 짜서 미리 동의서 받고 이렇게 날짜 정하고 해서 저희가 출정을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은 접종 이후에는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맞으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가 저희가 나가기로 했어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는 어르신들이 이른 아침부터 버스 등을 타고 접종센터로 몰려듭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고 지난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분기 백신 접종이 청주시 상당구 스포츠센터와 충주 음성체육관 등 3곳에서 우선 시작되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정보는 동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사전에 예방접종 의향이 있는지 동의를 받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예약 날짜를 개별적으로 다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오셔서 접종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려면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센터에 도착하면 신분증이나 예방접종 문자를 보여주고 예방접종 예약을 확인합니다. 예진표에는 빠뜨린 내용 없이 속이지 않고 적어야 안전한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진표를 작성한 이후에는 예진 의사와 상담하고 예방접종과 관련한 의문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열이 있으면 접종을 못하니까 열이 있으신지 그리고 오늘 상태가 컨디션이 어떠신지 그걸 보고 과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과거에 접종을 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접종하는 게 이렇게 적합하지 않으시니까 그것도 예진하면서 그 문진상에 꼭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자는 4월 1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만 75세 기준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95도에서 영하 60도 안팎으로 보관해야 하며 해동 및 희석 등 사용 전 전처리 과정이 까다로워 접종센터에서만 접종합니다. 지가 안 맞으려고 애들이 맞아야 한다고 그래갖고 왔어요. 이제 안심하실 수 있겠어요? 네. 예. 선생님 어떠세요? 저기 지금 반응들이. 대체로는 불편하신 거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다 맞고 나니고 기분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접종 후에 신고되는 이상 반응의 대부분은 두통, 발열, 근육통 등의 경미한 증상이며 이는 독감 등 타 감염병 백신 접종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예방접종 이후에는 이상 반응 발생에 대비하여 15분에서 30분간 관찰실에서 대기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하러 왔는데 맞고 보니까 좋아요. 이제 안심되세요? 예, 안심되죠. 백선을 맞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괜찮아요. 접종센터에서는 혹시 있을 이상 반응에 대비하여 의료진과 소방인력, 가까운 병원 응급실과의 연계체계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으신 후에 이상 반응이 만약에 생겼을 때는 저희가 의사들도 다 여기 있고 그 대응 체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인 응급조치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곧바로 연계병원에 후송이 될 것입니다. 구급차도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가 후 3시간 이상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종 이후 최소한 3일간은 유심히 관찰하고 3일 이상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접종하고 나서 그 열이 2, 3일가량 간혹 나는 수도 있으니까 그걸 숙지하셔서 그 접종한 후에는 너무 무리한 운동이나 일 같은 거는
많이 하시지 말고 조금 안정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열이 많이 나면은 해열제를 좀 드시는 것도 좋다고 그렇죠. 1차 예방 접종 이후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 입안의 부종, 몸 전체에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동반한 아나팔락시스가 나타날 경우에는 2차 접종이 제한됩니다. 2차 접종도 마찬가지로 1차 접종하고 똑같습니다. 1차 접종 후에 저희가 그 다음 접종 예정일자를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선은. 그리고 2차 접종 대상이 됐을 때 그 날짜 전에 미리 문자를 통해서 본인한테 안내가 되고 동해도 알고 계셔가지고 또 1차 때하고 같은 절차를 밟아서 오셔서 접종을 받게 될 것입니다.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살펴보면 4월 한 달간 특수교육 종사자, 항공승무원, 만성 투석 환자 등 15만 4천여 명, 5월엔 65세에서 74세 어르신 15만 8천여 명, 6월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 1만 9천여 명이 접종받게 됩니다. 이들을 모두 더한 2분기 접종 대상자는 총 33만 3천 명으로 전체 도민의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2차 접종을 하고 나서도 100% 이게 항체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마스크는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에게 감염을 예방하고 또한 중증으로 이완되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우리 건강을 지키고 소중한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수단입니다. 코로나19를 저희가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는 빠른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 형성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참여를 하셔서 빨리 집단 면역 형성이 돼서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거부감 없이 접종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보니까는 2분기까지는 충북 도민의 20%가량이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분기부터는 18세 이상 49세까지 성인들도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해진 절차와 순서에 따라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보다 빨리 일상으로 회복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네, 마스크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또 백신 접종까지 우리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스크를 좀 풀고 숨을 깊게 쉬고 싶다는 소중한 일상, 그 첫걸음은 백신 접종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